안녕하세요. 이민창 TV입니다. 이 시간은 송윤아 씨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송윤아 씨는 인터넷에 댓글로 화제가 되어 가지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주를 보면은 개축년 무오월 갑술일 임신시 48세고요. 대운은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 갑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선 사주는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행 분석을 먼저 해보면 그 월지를 봅니다. 5월이니까 화기가 아주 충천하고 또 오술 화국을 이루고 있어서 이 사주는 화가 아마 거의 한 60% 70% 차지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화가 이렇게 강하면은 음양 법칙상 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화는 항상 수를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바로 꿈이고 내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사주의 수가 용신이 되는 겁니다. 일단 용신이 결정되면은 용신을 생해주는 금, 또 용신이 생하는 목, 이 세 개는 위치는 서로 달라도 다 이게 하나의 용으로 쓰입니다. 용. 제가 얘기하는 이 용은 바로 쓰임을 얘기합니다. 쓰임이라는 것은 금과 수와 목을 만나면은 그런 기운을 만나면은 쓰임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존재감과 역할이 분명하고, 존재감과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회의 쓰임을 받고 국가의 쓰임을 받고 대중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부를 거머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용의 상황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가령 꽃이 장미꽃이 겨울에는 채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되면은 용의 계절을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용은 내가 장미다라고 꽃을 피웠을 때 멀리서 봐도 장미를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있을 때는 저게 장미인지 가시덩굴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의 쓰임을 받는 운은 금수목이고, 쓰임을 받지 못하는 운이 화토입니다. 이 화는 그래서 체가 되어 있죠. 체는 내가 쓰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게 체입니다. 체. 용은 내가 그 체가 꿈과 나래를 펴는 것을 그걸 용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을 골라냈으면은 운을 봅니다. 운을 보면은 요까지는 화입니다. 화. 그 다음에 요서부터는 금이고, 요서부터는 수가 돼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그림이 어떻게 나옵니까? 금이 좋다 그랬죠. 금이 있어요. 수가 좋다 그랬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운이 10대까지는 이 기미 대운 10대까지는 화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화는 여기서 이 쓰임을 받지 못해요. 이 쓰임을 받지 못한다 입니다. 이거는 불용이라고 합니다. 불용. 쓰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용의 단계에 있다가 20대부터 이제 드디어 용의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무엇으로 쓰임을 받느냐, 구체적인 것은 격국용신에서 설명이 되고요. 일단 이렇게 사주를 음양오행으로 분석을 해서 과연 내가 쓰임 받는 운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운의 방향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주를 보고도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은
이 연주는 내 어릴 때 15세 그 전후입니다. 요거는 30세 전후까지, 요거는 50세 전후까지, 요거는 70세 전후까지 이렇게 가는데, 요 30세 전후는 여기 무호대운에, 요게 이제 부모대입니다. 부모대. 부모하고 걸치는데, 요때는 별로 안 좋았죠. 예. 그러니까 집안 환경이 어렸을 적에 부모하고 자랐을 때 환경은 쓰임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러고 이 일주는 내가 결혼해서 배우자하고의 어떤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역시 목도 있지만은 토가 밑에 또 이 지지의 3분의 2는 사실은 토고 3분의 1에 해당되는 게 이게 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가 강하기 때문에 역시 부부 불화 관계는 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시주가 임신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금수가 있으니까 말년은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식 때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대운과 원국을 음양오행으로 일단 대운은 방향을 보고, 또 원국은 궁을 보고, 이걸 궁이라고 합니다. 연궁, 월궁, 일궁, 시궁 이렇게 궁을 보고 운의 흐름과 그 사주의 원국의 기륭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행용신은 기륭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기륭을. 이렇게 오행용신은 사주 전체를 간단하게 스캔하고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한 거는 격국용신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격국용신은 육신으로 보는 겁니다. 일단은 육신의 그 기본 그림을 보면은 갑일간에 그 다음에 그 식상 오화 상관이죠. 상관이 있고, 무토 편재, 여기 술토 편재, 축토 정재, 여기 또 이제 편관, 칠살이 있고, 편인 정인, 이렇게 사주가 오행은 고루 갖추었습니다. 예. 이걸 보는 순간 임계갑 신유술. 예. 자, 다만 여기에서 그냥 눈에 보이길래 무슨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이 송윤아 씨는 이 일지의 이 술토가 아껴도 쓰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이 그 사람의 관상 같은 데서도 은연중에 그 그림자가 나와요. 그게 조금 불편하다. 이런 게 이제 좀 보이는데, 이 일지궁 자체가 좀 과수궁이라고 독신 혼자 사는 기운이 상당히 강해요. 이게. 그리고 남편이 술 중에, 여기에 신금이 이 남편이잖아요. 술 중에 있는 남편은 화급금을 계속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남편을 완전히 이렇게 장악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 상관으로 관을 누르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다 보면은 그 불화가 이런 게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것이 뭐 이 축의 원진으로도 이어지고요, 화국으로 이어져서 상관 국을 이루는 것도 그렇게 또 안 좋게 보이네요. 자, 그거는 뭐 간단하게 보는 거고, 육신의 이제 이 격국을 보면은 중요한 것은 월지의 정화, 상관격입니다. 이 상관격. 이 상관격이 이게 이 사주의 문입니다. 문, 틀, 짜임새. 기본으로 그 사람이 갖고 가는 짜임새.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나무로 치면 소나무인지 뭐 어렸을 때 묘목 씨앗 올라오면 잘 모르잖아요. 소나무인지 저게 무슨 잡초인지 잘 모른다고. 조금 커야 알듯이 일단은
좀 크면서 딱 눈에 탁 띄는 게 그게 격이요, 격. 자, 격은 어떻게 잡혀 있느냐? 상관격이야. 오중에 토관된 거는 없지만 전기로 격을 잡으니까 상관격이다. 예, 상관격이면은 이거는 상관격은 좀 아주 그 상관 자체가 기가 순하지 못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 식물로 말하면 독성이 좀 강하다 이 말이에요. 뭐 예쁘고 안 예쁘고 그건 둘째 차제로 치고 독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기운을 빼줘가 써야 돼요. 그냥은 못 써. 그럼 빼주는 건 가장 1번이 임계수야. 임계수가 있으면 임계수를 쓰는 거야. 여기서 문제는 이 이제 시주를 제가 추정을 했어요. 만약에 이 임신시가 아니면은 자 개수로 일단은 극성을 바로 빼는 방법이 있고 무기토로 서서히 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신약할 때는 더군다나 이 사주는 간목이 근이 없어. 근이 없기 때문에 신약할 때는 바로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임계수로 빼줘야 되는데 만약에 임신신가가 아니면은 무계화 같으면은 사주가 그런 역할을 좀 못한다, 미흡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와 계가 다 내한테는 필요한데 이 이제 안 좋은 이 정화의 이 상관 기운을 순화시키는 중요한 건데 이게 자기 역할을 충분히 안 한다. 이렇게 합의돼 보면 본업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절반은 엉뚱한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임신신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임수 편인을 써가지고 이걸 상관을 갖다가 순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억제 순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임계수가 이 사주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이게 말하자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육신용신이야. 격국용신이야. 격국용신. 임계수가 임계수를 쓰면은 임계수가 이 인성을 쓴다는 얘기죠. 인성을 쓰면은 관인상생이 되는 거잖아. 이래 되면은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도 내가 귀를 쫓아가는, 명예를 쫓아가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 사주가 어쨌든 임계수를 쓰니까 이제 저 투관 것도 보면은 이 경신 임계, 특히 그 임계를 쓰기 때문에 이게 용신이니까 이걸 도와주는 경신금도 좋고 이렇게 일간이 근이 약하니까 특히 지지에 인묘가 오는 것이 좋다. 다만 이제 오가 있으니까 인호술은 화국이 되니까 또 안 좋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역시 수와 금성수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사주는 이 금수가 천간에도 특히 이 육신을 제가 천간으로 한 거는 육신은 격국은 이 천간 위주로 보기 때문에 지지는 아까 그 오행용신에서 이미 다 살폈어요. 더 이상 뭐 지지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천간을 이제 얘기하자면은 역시 천간 경신 20대부터는 어떻게 이게 관살운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인기를 누리죠. 관살이 들어온다는 것은 여기에서 관이다 살이다 이걸 떠나서 이걸 그 격국상에 내한테 희신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임계수 이 용신을 도와주는 거니까 격국 용신을 도와주는 이것도 희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살이든 그 관이든 이게 살이고 관인데 살이든 관이든 다 괜찮아요. 그래서 금생수하는 20대부터 뭐 MBC인가 어디에 뭐 무슨 탤런트 선발대회에서 거기서 대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뭐 배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쭉 왔죠. 20대 30대를 이렇게 관인상생하는 운으로 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때 관운이 들어올 적에 이제 그 설경구 씨를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임술대운인데, 임이 오면 이미 좋아요. 이미 좋은데, 자, 여기서 아까 오행용신을 보면 화토가 불행인데, 이 술토가 화토거든. 근데 그러나 화토로 해서 완전 불행이 되는 게 아니고, 방향 자체가 이 신유수는 어차피 금방향이고 해자 쪽은 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길한 운이 가는데 이런 거는 고속도로에서 마침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커브길이라고 했대. 이 고속도로가 쫙 가다가 이렇게 커브길이 나와. 이 커브길. 요게 술이야. 뭐 이럴 때는 뭐냐면은 그 차의 속도를 줄인 것처럼 내 인생에 하던 일의 템포를 낮춰야 돼요. 욕심을 내면 안 되고 모든 속력을 이렇게 낮추어서 가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 의욕을 막 펼치는 것도 좀 줄이고,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좀 줄이는 쪽으로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남들이 봤을 때는, 여기서 막 가던 내가 여기서 줄이니까 남들은 이 커브길인지를 남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대우는 남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저런 짓을 할까, 뭔가 의심을 터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댓글도 이 임술 술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댓글 이런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남의 의심을 받기 쉽고 오해를 받기 쉽고 그런 문제가 이제 생겨요. 그래서 그러나 요 술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수운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천간도 임계수 운이니까 적어도 50대까지는 50대 60 전까지는 60도 뭐 괜찮아요. 갑을 어차피 이게 신약해 가지고 근이 오면 비겁이 와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말년에는 그 연기자로서의 활동을 아주 잘할 걸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분야냐면은 이 사주를 감아 보면은 이 추고라는 원진살이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그 연기를 하더라도 약간 심리 연기, 이런 약간 미스테리한 거, 약간 좀 약간 차원이 약간 4차원적인 거, 뭐 요런 연기가 그런 역할이 꽤 좋아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게 임계수가 인성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런 데서 내가 뭔가 가르치는 선생이나 그런 걸 연구하거나 그런 쪽에 역할을 맡으면 더욱더 빛이 나요. 이쪽에 화토의 역할보다도 내 배우의 역할을 맡는다 하더라도 특히 수에 관련된, 인성에 관련된 역할을 맡는 것은 향후에 좋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술 중에 신경이 화급금을 받으니까 건강상에는요, 폐나 대장이나 호흡 이런 쪽에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운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요때는 그냥 괜찮지만 요 오면은 폐가 이제 수로 힘도 빠지고 화급금도 받고 하니까 요때는 무리하게 하면은 건강상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건강에 이제 신경을 써가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 이 사주는 그 구조가 원래는 이쪽식 부를 추구하는 병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송윤화 씨는 돈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오면은 인계수 오면은 돈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 인성운이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또 이게 식상고고 재고잖아요. 이게 술이, 응? 술의고도 있고 관의고도 있고 뭐 이런데 이게 상관생재가 돼요. 상관생재가 되기 때문에 인운에 오면은 그 인성운이 오면은 재물이 늘어나요. 이때 인계수 수운이. 그러니까 말년에는 지금까지는 별로 돈이 안 됐어요. 그러나
뒤에 오면은 이게 인성이 또 하면 상관 생재가 되어서 상관생재가 가동이 돼요. 그래 되면은 그것이 이제 커지게 돼 있어. 다만 이게 이제 약점이 뭐냐면 커지려면은 이게 근이 있어야 되는데 근이 없으니까 크게 커지지는 못해요. 부가. 그러려고 하면은 세운에서 뭐 1, 2년 봤다고 가지고는 그게 뭐 하나의 이 정도 같으면 이제 그냥 중간 정도 부자지 뭐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왜냐면은 인묘라는 근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세운에서 대운은 아예 뭐 옷 안 하고 세운에서 인묘가 오면은 특히 요럴 때 해묘미 목국도 이러고 하면 근이 아주 왕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재운이 이 상관생재로 인한 재물이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자기 재능을 통해서 부축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큰 문제는 안 돼도 상당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 명예를 추구하기만 해도 그렇지, 특별히 이 구조는 부를 쫓고 이러면은 부가 달아나. 그러니까 재물보다는 재물을 멀리 하는 것이 더 좋아. 왜냐하면 재물은 내한테 절대로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고 욕심을 가지면 오히려 재물이 달아나는 형국이야, 이 구조는. 이렇게 송윤화 씨 사주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은 조금 한데, 요 이제 경신년이 올해고 내년이고 후냉년 2022년이고 2023년, 이게 계속 앞으로는 요 운이 오니까 좋아진다. 그 점을 아울러 한마디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